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오늘이죠. 총선 최대 승부처 경기도를 연달아 방문하는데 장관 기자, 조금 전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성남, 여기를 방문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성남시 중앙시장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는데요. 여기서 성남 수정 장영하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치부에 지금 김태희 기자가 나가 있는데 네.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거리 유세를 끝낸 한동훈 위원장이 또 분당 양지마을로 이동을 하는데요. 양지마을은 분당 최대 이슈인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오후에는 또 용인으로 이동을 해서 후보들과 거리 인사를 하고 청년 간담회, 상인회 간담회를 하고요. 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출신이죠. 이원모 용인갑 후보와 시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해서 격전지들을 잇따라 방문해서 공천받은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기 수원을 찾았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20대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5개 선거구를 모두 뺏겨서 국민의힘이 열세를 면치 못하던 곳인데요. 한 위원장이 이곳에 가서 강력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수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석권하면서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겁니까? 3호선이 이곳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은 공연부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민주당이 해준 게 뭐 있냐? 수원 지역구에 얘기를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수원 지역구 5석 모두 국민의힘이 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세를 좀 더 높이는 것 같아요. 더. 지금 수원은 우리나라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석이 5석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정치 1번지입니다. 정치 1번지. 그런데 4년 전에는 5대0으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그동안 이게 5대0으로 의원이 있었는데 수원이 뭐가 변했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의 약속은 실천인 거예요. 야당의 약속은 사탕발림이에요. 여당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무조건 합니다. 약속한 거는. 따라서 이제 그 공약을 지금 철도 지하화부터 여러 공약을 내놨고요. 아마 이제 이번에는 상당히 인물이 좋아요. 그 박문규 장관을 수원병에, 그다음에 김현중 국세청장을 수원갑에, 그리고 이제 이수정 교수 수원정에 여러 이제 훌륭한 인물을 많이 공천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아까 봤잖아요. 박광원 떨어지고 김진표 의장도 이제 물러나고 상당히 민주당이 저는 고전할 것이다. 이번에는 수원성 전투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선전할 거다.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어제 보니까 공교롭게 저 지역이 박광원 의원이 경선에 탈락한 수원 정 지역입니다. 한 위원장이 공교롭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을 딱 공략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결국에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 가서 이 약속, 저 약속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요, 김포시 편입과 경기 남북도 어떤 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이해도가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포시 편입이라든지 그것을 이미 목련꽃 필 때 곧 있으면 4월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막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원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온 게 없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GTX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문제를 해결해 왔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을 하시는데 마치 여당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절대 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또 용인을 가시는 것 같아요. 이원모 전 비서관의 공천받은 지역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요,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두 분 다 뇌물수수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받고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재보궐에 선거를 안 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재보궐이 안 낸 이유는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근데 왜 후보를 낸 겁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예. 아니 이게 본 선거에 후보를 안 낸 당이 역대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본 선거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선거법을 위반해서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기책서에 안 내는 거지. 이거는 이게 총선 전체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에 책임 있다고 안 낸 민주당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건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냈던 경기도 돌고 있는데 신정인 의원 일단은 오늘 성남시 돌고 있는 곳이 성남시장으로 처음 정치를 정말 꽂은 곳 아니십니까? 깃발을? 네. 이런 곳 도는데 좀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저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 제가 있으면서 민주당의 도의원으로 또 있었죠. 네. 경기도는 정말 요충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석이 늘어나서 60석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총선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된 것이 맞죠. 근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말 정말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왕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의 전형적인 사고입니다. 지방자치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법률을 개정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방자치의 개념은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통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함께 하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이 현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무전략인데요. 용인 화성 이 중심으로 제3지대 지금 반도체 벨트 만든다고 지금 선언했지만 남부 지역에 어떠한 전략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죠. 지금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요. 경기 북부의 특별자치도와 메가시티가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런 방구 말한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남부와 북부에 어떠한 전략도 없이 오직 무전략, 무쟁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또 이따가 또 재판받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경기도의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재명 자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모두 공격을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어제 한 위원장이 방문한 수원 현장에서요, 공천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규택 전 수원을 당협위원장이요. 이 홍윤호 후보의 전략 공천에 반발을 해서 경선시켜달라, 다시 한 번만 검토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쌍특검 법안 재표결 이후에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울산 남갑 이채익 후보는 무소속 출마 후에 복당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강하게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말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부인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겠죠. 재배치라는 것은 원팀으로 함께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허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서로 일관성에 맞지 않는 일이죠. 공천 반발과 마지막에 한동훈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복당 문제, 아마 이채익 의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좀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공천에는 이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경쟁이니까. 근데 그 갈등도 시스템 내에서 갈등을 해소합니다. 공천 탈락하면 이제 이 신청이나 재심하고 그럼 이게 다시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시스템 내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이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탈당 부분인데 불복 이 부분은 이제 뭐 이채익 의원은 이제 국민 추천자가 되니까 나가서 이게 뭐 살아서 돌아오겠다 복당하겠다 이 말인데 제가 예측해 보면 일단 이게 살지는 못해요. 죽을 것이다. 근데 구살생으로 살더라도 돌아올 수는 없다. 복당하는 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무소속 나가서 그게 민주당이나 삼자구도에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구살생으로 당선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한은 절대 복당은 없다. 다른 정치인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정치 신인이고 여의도 문법을 파괴해서 본인이 한 말은 무조건 지킵니다. 절대 저는 복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네. 지금이라도 이채익 의원 이제까지 당에 7번이나 공천 받아서 많이 누렸잖아요. 지금 이게 다시 탈당해서 나간다? 이거는 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선거 결과는 예단할 수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실 예전에도 총선에도 보면은 뭐 나가서 살아 돌아와서 복당하겠다 하면 또 당에서 슬슬쩍 좀 받아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한동훈 이전에 여의도 문법이란 말이에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이렇게 뱉어버리면 한동훈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 위원장의 장점인데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알겠습니다.